돼지도 돼지 돈자예요. 그래서 돈가스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 발음으로 돈하고 똑같아. 이 돈. 그래서 돼지가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때문에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콧구멍에 돈을 꽂고 있으면서도 웃어야 되는 그 돼지가 나오는 거야. 삼불교어 연구소. 박쥐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이게 복자잖아. 네, 이게 복자잖아. 요건 박쥐 복자예요. 박쥐 복자. 그래서 박쥐를 복이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복 들어온다. 그래서 박쥐에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우리 전통 상징은 박쥐는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날라서, 언제나 우리 전통 문양에는 날르는 형상으로,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은 이 복자를 뒤집어서 붙이는 경우가 있어. 그게 중국 사람들은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야 복이 들어오는 형상이다.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복자 뒤집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고 저 박쥐, 나르는 박쥐 그림을 그려. 그게 예전에 백앤모에도 있고 혼수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복 같은 데, 깃 이런 데 장식에도 저런 박쥐 문양이 많이 나와요. 그게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아라. 말장난입니다. 이게 다 말장난. 말장난. 옛날 사람들 이런 말장난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 그게 이제 이솝우화를 거치면서 박쥐는 양다리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트맨 선생님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박쥐에 어떻게 보면 삼강체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통권은 사람들이 왠지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박쥐 문양이 나오면 약간 좀 찝찝해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도 그 박쥐 마크를 쓰길래 내가 그 얘기 해줬거든. 이 박쥐 이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를 만들어라. 물론 뭐 내가 안 해주면 못 할 거야. 근데 이게 나르는 박쥐거든. 딱 그게 나르는 박쥐. 예. 그래서 복 들어온다. 그러니까 포도나 석류나 수박 같이 눈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도 있고, 이런 말장난으로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돼지도 돼지 돈자예요. 그래서 돈가스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 발음으로 돈하고 똑같아. 이 돈. 그래서 돼지가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때문에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콧구멍에 돈을 꽂고 있으면서도 웃어야 되는 그 돼지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고사상에서 그렇게 돼지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필수가 아니다 내가 이랬거든. 예전 고사에 돼지 머리 쓰기 어려워요. 그거는 지금은 경제력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야,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돼지 안 잡으면 이게 나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상징에 대한 거. 그리고 그게 이런 거는 다 뭐냐? 구라지예요. 그리고 이 구라를 다른 말로 하면 문화권적 에너지. 문화권적 에너지는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것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박쥐가 복을 상징하는 걸 알아? 라고 하면 내가 박쥐 그림을 줘. 예를 들어서 뭐 정초에. 그러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걸 몰라. 나는 이솝우화의 박쥐를 알아. 그러면 그걸 주면 이게 사람을 먹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실제로 정초에 보면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는데, 돈을 넣어서 줄 때 빨간색 봉투에다가 잉어가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잉어 있는 그림이 많아. 저거는 용대라는 얘기예요. 등용문해서 용대라 이런 의미야. 용대라는 의미야. 그런데 그게 저런 잉어 문제는 우리한테는 안 넘어왔어요. 우리 문화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잉어 그림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가보면 저 잉어 그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공항이나 이런 데 뭐 그림 그려놓은 데 보면 이거 그림이 굉장히 많아. 그게 용돼서 네가 승진하고 합격해라. 출세해라. 또 용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말장난인데 이것은 문화가 동의할 때 에너지가 작동을 해. 그래서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지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거를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중국 같은 데 가서도 뭐 이렇게 뭐가 나오면 다 거기에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오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화권적 에너지. 그리고 같은 문화권 안에 존재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은 인지하고 반은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쥐를 줬는데 젊은 애들은 박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인지하는 범위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과학하고 다른 거예요. 과학은 인지하지 않든 인지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작동을 하는 거고. 중력이야. 그러면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다 작동을 하는 거고. 놓으면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 해석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언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언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에 바뀐 문화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 붙이는 거잖아요. 개 재밌어. 뭐 이렇게. 근데 개가 사실은 좀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개를 붙이면 약간 떨어지는 거거든. 천안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개 웃겨. 뭐 이런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서 어떤 문화적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되는 게 있고 흘러가 버리는 게 있고. 흘러가 버리는 게 있고. 흘러가 버리는 거는 이제 뭐 조금 유행하다가 끝나는 거고. 이게 정착이 되면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면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도 반영하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들어온 그런 문화 코드 있잖아요. 따봉! 이런 거. 지금도 하시는 분들 있어. 지금도 하시는, 따봉! 델몬트 좋은 오렌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따봉! 뭐 그런 거지 뭐. 네. 그래서 그런 정도고 지금 어떻게 보면 띠하고 색깔을 넣는 거는 최근에 들어온 문화, 최근에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정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착이 되면 이것도 문화권적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단 이게 족보는 없는 거라더라. 족보는 없는 거라더라. 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이건 전통 문화였었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있냐면 저 북쪽이 걸려요. 흑이. 목화토금수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걸리면 이제 검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흑룡의 해, 뭐 안 그러면 뭐 흑호의 해. 흑룡 걸리면 흑염룡인가? 좀 재앙인가? 뭐 이렇게. 저 흑색 때문에 문제가 걸려요, 언제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은 저 흑색을 빼버리고 녹색을 씁니다. 녹색을 씁니다. 그래서 점안식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뻗치는 것처럼 천으로 쫙 당길 때 보면 녹색. 녹색을 써.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냐면 기록이나 이런 데서 흑색이 나오느냐 녹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교적인 거구나 안 그러면 이게 오행적인 거구나 라고 구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 자, 여기 백호잖아. 백호 흰색. 여기는 청룡 푸른색. 그래서 청백전이에요. 그래서 청백전이야.
흑백 이게 반대예요. 바둑판. 그 다음에 적색하고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반대예요. 우리 태극기. 맞죠? 요렇게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청백전을 했느냐? 그건 오행입니다. 이건 음양입니다. 음양 기준에서는 요게 반대고 오행 기준에서 청백전이 있는 거예요. 청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룰들이 최근까지 있었구나. 우리가 유쾌한 청백전도 있었고 옛날에 그 변웅전이 나오는 유쾌한 청백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운동회 할 때도 청백전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청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모자 쓸 때 보면 청색 모자하고 백색 모자하고 이래 갖고 양쪽으로 그게 이제 학년 나뉘다 보면 갈리다 보면 이게 천군도 됐다가 백군도 됐다가 이게 다 박쥐거든요. 그래서 하나 모자 사가지고 계속 쓰라고 앞뒤로 뒤집어 쓰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백의 원류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불국사에 가면 청운교 백운교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게 왜 청운교 백운교냐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룰이 다른 거다 이게. 청운교 백운교가 나오는 게 청백이 나오는 거는 오행문화다. 이런 거.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알아두면 신기한데 막상 살면서 굳이 쓸모는 없는 하지만 남들한테 얘기할 때 설명은 못 하겠는데 남이 아는 소리 할 때 저거 아닌데 라는 정도는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지식이야 이게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갑진년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청룡 생각보다 쓸모없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